이제는 집합에서 이어서 넘어오고 명제를 하기 전에 집합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명제는 뭘 이용해서 집합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도 판단을 할 거고, 명제의 모든 문제는 집합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집합 읽는 방법이랑 집합의 개념은 정확하게 놓습니다. 먼저 명제의 정의부터 쓰기. 자, 명제라고 하는 건 뭘 보고 명제라고 하냐면, 명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집합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기는 해. 자, 집합은 뭘 보고 집합이라고 했다? 집합의 뜻. 연욱이, 집합의 뜻. 찬민이, 집합의 뜻.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 뭘 보고 집합이라고 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을 모아놨을 때 이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집합의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괄호로 나타내고, 이 사이사이에 이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이 이 집합의 뭐라고 하냐면 원소다라고 했는데, 이 원소 하나하나가 이 집합 모양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얘네들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 점과 점 사이에서 어떤 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이 됐을 때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원소다라고 했고, 집합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의 원소가 되었을 때, 집합 B의 원소가 되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 라고 했었어. 근데 이 명제는 지금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집합의 개념을 끌어가지고 오되, 이 명제가 거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참인 게 중요한 건데, 이 참인 걸 판단할 때가 바로 뭐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어떤 명제들을 참이다 거짓이다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의 포함관계,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읽었을 때 집합을 읽는 방법들 되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생각하면서. 자, 그럼 명제라고 하는 건 뭘 보고 명제라고 한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인 게 중요해.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자, 뭘 보고 명제라고 한다? 이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 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이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해. 그리고 이 명제를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자, 기호로 표현하면, 기호로는 우리가 주로 뭐라고? P. 알파벳 소문자로 P로 표시를 하고, 이것의 부정은, 이 명제의 부정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 자, 요렇게 표현. 읽을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not P라고 읽을 거야. 읽을 때는 not P. 자, 다시 말하면 P가 아니다 라고 읽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명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에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걸로 세 각의 합은 180도이다. 자, 이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거짓이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건 참인 문장이야 거짓인 문장이야? 참이야. 그럼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하고, 명제이면서도 어떤 거냐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 자, 이런 걸 참인 명제다라고 하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또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이 문장은 명제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x가
2이면 이 문장은 뭐가 되냐면 참이 돼. 근데 만약에 x가 3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문장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참과 거짓을 둘 중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명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는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명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 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일단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의 가장 기본 문제는 뭐냐면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과 이 명제면 얘가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를 판단하는 거야. 도현아,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거는 일단은 명제 아니야. 아니야. 명제 아니야. 명제라고 하는 건 꼭 항상 참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분명하면 돼.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야 명제야 아니야? 먼저. 아니야. 자, 저거 문장은 참이라고 해 거짓이라고 해? 참이야 거짓이야? 저 문장은 참. 다른 사람은 저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x가 2의 배수니까 2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자 4의 배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지? 자, 이 문장 자체는 x가 2의 배수면 x는 4의 배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고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거짓인 명제라고 해.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런 애들 x가 2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거짓이 됐고 이렇게 거짓이 되게 하는 명제가 거짓인 걸 알려주는 이런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도 해. 그래서 명제를 하다 보면은 얘가 거짓이 되었으면 거짓이 되는 얘가 뭐냐 그럼 발레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을 하나씩 찾아주면 돼. 그래서 명제의 가장 기본은 명제의 뜻,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과 명제이면 얘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어서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 방금 뭐였냐면 x는 2의 배수이다. 얘를 봐봐. 그럼 이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명제에는 못 들어가. 근데 x값이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참인 문장으로 바뀌게 돼.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건문이다. x의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다 라고 해. 자, 그래서 조건을 정리해보면 도윤아 이제 얼른 적어. 자,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자,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자, 문장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다 라고 해. 조건문.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개념부터 적어 놓으면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집합. 그래서 나타낼 때 조건은 명제와 똑같이 P나 Q 이런 것들을 갖다 쓸 건데 X에 따라서 이 문장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X에 관한 식 또는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PX라고 하고 조건 PX의 진리집합.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지만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대문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도연아! 그래서 조건 PX의 진리집합은 라지 P로 쓰고 자, 조건 QX의 진리집합은
이 조건을 나타내는 문자에 따라서 집합을 표현하게. 그래서 여기는 대문자 Q. 참고사항으로 자, 조건 PX하고 QX는 이런 변수를 생략해서 우리가 뭘로? 그냥 P나 Q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 이거. 자, PX 조건. 얘는 X는 2의 배수이다. 자, 얘는 명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럼 얘가 참이되게 하려면 이것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라지 P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 얘가 참이되게 하려면 X는 진짜 2의 배수들만 올 거기 때문에 2, 4, 6, 8, 10, 땡땡땡. 자, 요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라고 해. 도연아! 얼른 적자. 그래서 명제는 그냥 딱 하고 명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앞에 있어 배웠던 우리가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 이 집합을 끌고 와서 명제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집합을 읽는 방법, 포함관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 누구랑 여집합의 관계 이런 애들도 포함관계. 자,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아니라 명제에서는 우리가 P라고 쓴다라고 했고 나피라고 하는 건 얘를 부정할 때 이렇게 나피 뭐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피라고 읽은다라고 했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조건의 부정을 설명할 건데 자 조건 P도 마찬가지지. 아까 같이 PX가 X는 2의 배수이다. 그럼 얘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라고 읽었을 때 우리가 조건을 부정하는 말이 되고 그럼 이 조건을 부정했을 때 진리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자, 조건 PX의 부정은 위에서 했던 명제에서의 부정과 같이 PX가 아니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나 P다 라고 읽게 되고 자, 조건 PX의 진리집합이 P야. 자, 얘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P라면 얘를 부정했을 때 나오는 부정에 해당하는 나 P 즉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진리집합 P에 속하지 않는 것들만 대상으로 모여놨기 때문에 이 P를 부정했을 때 나오는 not P의 PX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바로 P의 여집합. 바로 P의 여집합이 되더라. 자, 이제 그것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 P의 조건문이 이런 것들이네. x에 관한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이것의 진리집합은 자, 뭘로 나오게 된다?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면 이 px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지. 도연아! 자, 얘를 부정하는 건 얘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마찬가지. 그럼 이것의 진리집합은 얘네 0이 되면 안 되는 x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not p, px의 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얘네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얼마가 아닌 2가 아닌 실수들이 바로 뭐가 된다? 부정했을 때 그 진리집합.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문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낼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명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명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하나의 문장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2의 배수야. x는 4의 배수야. 그러면 얘네들 혼자 있을 때는 얘가 명제가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얘네 둘의 조건을 가지고 와서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 조건문이 뭐가 바뀌어버리냐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명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참인 명제 또는 거짓인 명제를 만드는 것을 바로 조건명제다라고 해. 자, 먼저 적어보면 조건명제라는 것은 이런 x값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런 애들을 조건명제다라고 하고, 자, 이거야. 뭘로? 앞으로 읽을 때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이거 P도 하나의 조건이고 Q도 하나의 조건이야. 그래서 읽을 때 뭐뭐이면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문장의 가정이 되고,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이 뒤에 오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맨날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호화 시킨 게 바로 뭐냐면 얘야. P이면 Q이다. 이 화살표가 뭐냐면 가정에서 결론으로 갈 건데 이 화살표가 뭐뭐이면을 알려줘. 도연아, 자, P이면 Q이다가 뭘 알려주게 되냐면 이 두 개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길 건데 이 조건 P가 자, 참이 되게 하는, 우리가 거짓을 찾는 게 아니라 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진리집합도 반드시 뭐가 되는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래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 즉 x나 y 값에 대해서 이 조건 Q의 참과 거짓을 판정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럼 얘가 참인 명제가 됐어. 그럼 이렇게 쓸 거야. 자, P이면 Q이다. 자, 얘가 참이면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이중기호로 쓸 거야. 그래서 명제에서, 이 명제 단원에서 이중으로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면 아, 이 문장은 참인 명제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 거짓이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구나 라고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도연아, 얼른 적어. 자, 그럼 이 문장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 이게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명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P이면 Q이다의 꼴이 나왔을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그거야.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 사이에서의 포함관계. 자, 포함관계를 가지고 확인. 포함이 되면 가정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인명제가 되는 거고,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거짓인 명제. 그리고 그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가 된다. 자, 나타내 봅니다. 5번. 자, 여기서 참과 거짓을 판단을 못하면 뒤에 배우는 명제들, 명제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 뒷단원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되니까 앞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이랑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랑 진리집합 찾는 거랑은 확실하게 해놓기. 자, 이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각각의 조건, 즉 가정의 조건과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확인하기.
자, 여기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확인합니다. 즉, 이 조건 명제에서 자,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자, 가정의 진리집합. 자, 여기 안에 가정. 가정의 진리집합이 반드시 누구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거짓인 문장이 돼. 정신들 안 차리냐? 자,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조건 명제 자, P이면 Q이다는 얘는 거짓. 되더라. 그러면 얘가 지금 포함관계로 보면 이런 관계.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참인명제.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요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거짓이다라는 거. 자, 요럴 때는 거짓이라는 거.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뭐가 된다? 참.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거짓이 되는 그림이라 그랬어. 자, 누구 때문에 거짓이다? 얘는 뭐가 돼? P이면 Q에다가 바로 참이야. 근데 얘는 P이면 Q에다가 거짓이 된 거야. 자, 뭐 때문에 거짓이 됐을까? 일단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 조건 명제에서는 반드시 뭐라 했어?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어. 가정의 진리집합이.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거짓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때문에? 우리 집합 배웠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해봐봐. 얘가 P집합이고 Q집합이니까 어디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P가 Q에 완전히 쏙 들어가야 되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쟤는 거짓인 명제야. 어디 때문에? 도연아! 자, 번호 적었어. 1번, 2번, 3번이야. 그럼 저기는 누구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된다? 1, 2, 3번 중에 어디 때문에? 포함관계 생략해 생각. P가 Q에 포함돼야 되잖아. 근데 저거는 포함돼 안 돼? P가 안 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1번. 자, 저 1번 자리를 집합으로 표현해봐. 1번 자리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도현아! 1번, 2번, 3번 중에서 저 1번에 있는 자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해? 1번 자리를. 그래. 그럼 여기는 누구야? P 차집합 Q야. 지금 누구 때문에 거짓이 된 거야? 1번 자리 때문에. 얘 때문에 거짓이야. 누구 자리? 이 자리 때문에 지금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아니라 거짓인 명제가 돼버렸어. 그럼 이 자리에 오는 원소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게 하는 누구 자리이다. 이 자리가 바로 발레이다 라 그래. 그래서 문제에서 명제 문제에서 맨날 참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명제가 거짓이 된 이유는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를 찾으라 그래. 그럼 P이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거는 P 차집합 Q. 즉 1번 자리에 있는 원소 때문에 저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뭘 찾아줘야 돼? 발레를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림 나오니까 원소 찾으라고 할 때, 발레 찾으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있네, 바로. 자, 6번 그래서 6번에서 조건명제의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은 자, 적어보면 이미 위에서 한번 말하고 왔는데 글로 정리해 봅니다. 자, 진리집합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원소를 찾는다.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고? 이 자리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발레에 해당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P 차집합 Q. 저 위에 있는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1번 자리.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발레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집합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 U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 자리? 이 자리. 자, 요 자리. 자, 이 자리에 있는 원소들이 바로 뭘 의미한다? 발레에 해당한다. 이제 뭐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 자리가 바로 P 차집합 Q. 만약에 조건 명제가 Q이면 P로 바뀌게 되면 이제 저 자리가 바뀌겠지. 발레 자리가. 도연아. 자, 7번입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모든 단원의 문제의 출발점은 개념이야. 그래서 명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명제인지 아닌지 아니면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얘가 명제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냐 찾고 조건문의 진리집합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런 조건 명제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 찾을 줄 알기. 근데 그 조건 명제에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는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진리집합의 원소들의 포함관계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원소 찾는 거. 자, 7번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자, 문제가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보면 1번의 진리집합은 이거야. 표현해보면 X바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란 얘기고 진리집합 Q는 이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간단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해 보이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되지. 자, 이게 진리집합 P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가 진리집합 Q야.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P가 Q에 포함되는 포함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명제는 참인 명제다, 거짓인 명제다, 참인 명제다 라고 쓸 수 있지. 도연아. 자, 2번입니다. 2번의 진리집합 P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바 X는 XY가 0이 되게 하는 X하고 Y 값들의 집합인데 이거야. 얘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 아니면 X가 이거지. X가 0이거나 또는 0으로 써도 되고 그냥 X는 0 또는 Y는 0인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진리집합 P. 자, Q는 이거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될 건데 자, 여기 진리집합은 x하고 y가 실수야.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언제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 될 때는 둘 다 뭐일 때밖에 없어. 0일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이렇게 되지. x도 0이고 그리고 누가 되는 거야? y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 p는 쓸 수 있으면 이거야. x가 0일 때 y는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성립해.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일 때 성립해. 근데 x도 0이고 y도 0일 때 이 진리집합은 참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p는 q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원소의 모양을 봐. p는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p는 q에 포함돼 안 돼? q의 원소는 x도 0이어야 되고 y도 0이야. 둘 다 0이어야 돼. 그지? 근데 p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성립해. 그럼 p는 q에 포함된다 안 된다? 저 진리집합 사이에서는 혜연이 포함돼 안 돼? 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 안 돼? 차민이 p는 q의 부분집합이 돼 안 돼? q는 이거밖에 없어. x도 0이어야 되고 y도 0이어야 돼. p는 q에 포함돼 안 돼? 연욱이 돼 안 돼? 아까 말했지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B의 원소가 돼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했어. 근데 P의 모든 원소가 Q의 원소가 될 수 있어? 아니지. 누구만 포함이 돼? 얘만 성립하고 얘랑 얘는 Q의 원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따라서 얘는 참이고 2번은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지.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하잖아. 포함관계가 성립. 가정의 진리집합이 P이면 Q다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참인 명제가 아니라 거짓인 명제로 바뀌지. 자, 3번은 이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갔을 때 자, 이거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이제 판단합니다. 참일까 거짓일까? x 더하기 y의 절대값은 x 더하기 y보다 더 커. 그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작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이런 절대값 나왔을 때는 숫자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간단한 예가 될 수 있어. 참일까 거짓일까? x하고 y가 둘 다 양수일 때와 뭐가 있어? 둘 다 음수일 때가 있고 x하고 y가 부호가 반대일 때 있겠지. x하고 y의 부호가 둘 다 양수. 도연아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절대값은 x 더하기 y보다 더 크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이게 참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야 돼. 그럼 이런 거짓이 되는 것들은 늘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진리집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그러면 자 x가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절대값의 합에 대한 절대값이 합보다 항상 더 크다라는 얘기는 x하고 y 그 둘의 부호는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서로 반대일 때 성립하는 거야? 자,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둘 다 음수일 때는 성립해 안 해? 에?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아.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인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원래 더하면 음수겠지. 근데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0보다 커지겠지. 근데 아직 여기는 봐봐. 얘랑 얘랑 둘 다 음수야. 얘랑 얘랑 음수야. 그럼 얘는 부호가 뭐가 되냐면 양의 부호가 되지만 얘는 아직도 뭐야? 음수야. 그러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더 크니까 둘 다 음수일 때 성립하지. 그리고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는 성립할까 안 할까?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반대면 성립하지? 자,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성립한다 안 한다? 답은 이미 나왔어.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답은 이미 다 나왔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여기 있잖아 이미. x하고 y가 0보다 작으면 이 진리집합 여기는 참이야. 근데 결론 봐봐. 결론은 둘의 부호가 항상 반대여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 자체가 성립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거 조건 명제 P이면 Q이라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자, 4번의 진리집합입니다. 4번의 진리집합은 x제곱이 4가 될 때 x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야. 자, Q의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면 x바 x의 세제곱은 4x일 때 이 x값들을 만족하는 집합인데 얘를 풀러서 쓰면 이거네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0일 때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고 그럼 얘는 다시 인수분해하면 얘가 0일 때 x값이고 결국 진리집합 Q의 원소는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네. 따라서 P는 Q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 조건 명제는 참인 명제이다. 자, 여기 판례는 이런 것들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례로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거. 자, P이면 7번에 1번 봐봐. 7번에 1번.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여기서. 자, P이면 Q이다는 참이거든. 그러면 그것의 역방향 한번 봐봐. 자, 요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P이면 Q이다는 참이거든.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포함관계 생각해야 돼. 포함관계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것의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뀐 그 역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자, 뒤로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이제 진리집합 찾는 거 연습. 자, 8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두 조건 P하고 Q가 있는데 자, 또는이 나왔어. 그럼 집합에서 또는은 어떤 집합을 말한다? 집합의 연산에서. 도연아. 자, 집합에서 또는은 어떤 집합? 집합의 연산 생각해. 어떤 집합? 집합의 연산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뭐 있어? 찬민이. 첫 번째 뭐 있어? 지은이. 뭐 있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배운 사람이 너야. 집합의 연산 첫 번째 뭐 있어?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래서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집합이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합집합. 그리고가 됐을 때 동시에 만족했을 때가 교집합.
A 또는 A 집합에 있는 원소 또는 B 집합에 있는 원소 모두를 가져다 써주는 게 바로 뭐고? 합집합. 그래서 자, 진리집합을 만들 건데 P 또는 Q야. 그러면 자, P부터 만들어 봅니다. P의 진리집합은 이거야. X바 해가지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명제에서 진리집합은 원소 나열법의 형태보다는 대부분 실수로 다뤄지기 때문에 거의 범위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입니다. Q는 X바하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실수야. 그러면 P 또는 Q야. 1번의 경우는 1번은 P 또는 Q란 얘기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서 뭐 해라? 합집합하란 얘기.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하면 이거네. 자, 우리가 뭘 이용해서 나타내면 된다 그랬어 아까? 수직선. 첫 번째 진리집합 P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얘가 진리집합 P고, 자, Q입니다. Q는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진리집합 Q야. 그지? 그러면 P 또는 Q라는 얘기는 P집합과 Q집합 사이에서 합집합이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가? 다 들어가. 집합 P에 있는 원소, Q에 있는 원소 모두. 그래서 나타내보면 X바 X는 얼마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는 P이고 Q야. 조건 P이면서 동시 Q도 만족하고 따라서 진리집합은 P and Q지. P와 Q의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서의 공통인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3번입니다. 자, P 또는 not Q야. 그러니까 얘는 P하고 not Q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Q가 아닌 대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고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된다? 합집합.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을 나타내 보면 자, 조건으로 보면 Q의 여집합은 이렇게 가겠네. not Q니까 Q를 부정한 건 not Q야.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부정하는 말. 그리고의 부정은 이제 결국 뭐란 얘기야? 또는이 되면서 X는 2보다 크다. 자, 얘가 Q를 부정했을 때의 조건문. 자,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겠네.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느 쪽으로 작다. 또는 X는 누구보다 2보다 크다야. 자, 여기가 Q의 여집합.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 사이에서의 합집합이니까 표시해보면 여기네. P. 근데 얘네들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요 자리겠네. 그래서 표현하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자, 9번입니다. 넘어가도 돼? 자, 전체 집합 U에서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주어져 있고 각 집합에 대한 조건이 PQR일 때 자, P하고 Q의 합집합이 P다. 자, 이건 뭘 물으면 한다 그랬어? 합집합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또는 교집합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두 집합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서 뭘 의미한다? 포함관계. 그럼 P하고 Q의 합집합했을 때 P가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누가 누구에 포함돼? 벤다이 그럼 생각해. 그려봐 얼른 동그랗게.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돼? 혜연이.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Q하고 R하고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자, 집합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둘은 무슨 관계라고 한다 그랬어? 둘은 무슨 관계? 응? 집합에서 있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둘은 무슨 관계 있다라고 해? 둘은 무슨 관계? 자연수에서도 나왔단 말인데.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있다. 자, 요런 그림이란 얘기야. 자, 벤다이어 그림 보고 이제 확인합니다. 자, 요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어.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Q하고 R만 서로소 관계니까. 자, 그럼 1번입니다. 1번. Q이면 P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뭐라 했어? 포함관계 뭐라 그랬지? 가정이 어디에? 결론에 포함. 자, Q이면 P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여기 있잖아. Q이면 P단 참이야 거짓이야?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참이지. 자, R이면 not Q야. 자, 1번은 자,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고. 도현아! 임도현 일어나. 자, 동그라미 2번은 R의 진리집합 R이 누구의? not Q, 즉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자,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안 된다?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돼 안 돼? 포함돼 안 돼? 참이나 포함되냐 안 되냐? 집합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 안 돼? 자, Q의 여집합은 이 자리지. 자, 그래서 R은 어디에 포함돼?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래서 참이다. 자, P이고 Q야. P이고 Q면 P가 Q에 Q가 P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포함관계 때문에 P와 Q의 진리집합은 누가 나온다? 집합 Q. 그럼 여기는 Q가 누구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거다.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둘은 서로서 관계이기 때문에 여집합에 서로 포함이 돼 사실은 이미. 그래서 3번도 뭐가 되고 참이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4번은 P이고 R이야. 그러니까 P하고 R의 진리집합을 사이에서의 교집합했을 때, 이 교집합했을 때 이 원소가 누구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P하고 R의 공통인 원소가 있을 때 없을 때 다 똑같아. 얘네들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자, 여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면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여기야. 요렇게 가겠지. 포함되지? 그래서 얘도 뭐가 돼? 참인 명제. 자, 5번입니다. 5번은 P 또는 Q니까 P와 Q의 합집합이 누구의? R의 집합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P하고 Q의 합집합이면 어디 부분? 아이고. 자, P하고 Q의 합집합은 어디냐?
자, P가 Q에 포함되고, 아니, Q가 P에 포함되기 때문에 P와 Q의 합집합은 P야. 그랬을 때 이 집합 P가 R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네. 그래서 얘가 거짓이다. 그렇게 해서 진리집합들 사이에서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뭐 한다? 참인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확인합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자, 10번. 자, P and Q와 P와 Q를 부정하는 방법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라 그랬어.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고 있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하고 같다?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고 A와 B의 교집합에서의 여집합은 여집합끼리의 합집합과 같다. 자, 기억하지? 그래서 P and Q를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거 우리가 뭘 한다 했어? 낫이다라고 했더니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낫으로 읽기로 했지. 자, 그래서 표현해 보면 자, P와 Q를 부정하는 말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 낫 P 또는 낫 Q이다. 자, 이유는 네. 자,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자, P하고 Q의 진리집합은 이거라 했어. P, Q, 그리고는 교집합을 의미하고 낫이란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에 속하지 않는 연소이기 때문에 P와 Q의 교집합이 여집합과 같고 진리집합으로 쓰면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하고 교집합은 뭘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지. 자, 그 다음에 Q입니다. 자, 또는을 부정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요렇게 나오겠네. 집합 P와 집합 Q의 합집합을 의미하고 그것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합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야.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P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하고 Q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거꾸로 조건문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은 P를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조건문 Q를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되지. 자, 요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는 게 뭐가 돼? 그리고가 된다고. 서로 부정했을 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바뀔 때 뭘로? 또는으로 바뀌고 또는의 부정은 뭘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 자, 넘어가도 돼? 이해됐어? 자, 11번입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px 직조건과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부정을 각각 보이라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이거야.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빠짐없이야. 전체다 말해. 전체 집합을 말해.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은 이거야. 그 중에 몇 개만 돼도 돼. 그러니까 100개의 원소가 있는데 다 대입했을 때 99개가 거짓인데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게 어떤 의미고 모든의 의미는 99개가 다 참이었는데 한 개가 거짓이 되면 그 문장은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야. 그 의미.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의미는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의미로 보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어떤의 의미는 그 중에 몇 개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참여명제다라고 읽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어보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하여 자, 부정하니까 이거 납 px로 바뀌어.
그래서 모든 x는 자 뭐가 된다?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려면 자 진리 집합이 누구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전체 집합이 돼야 돼.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이 이거지. 전체 집합의 P의 여집합은 결국 뭐가 되고? 공집합.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인데 얘가 뭐가 되는 뭐가 아니면 된다? 공집합이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고 자 어떤 의미는 이것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근데 이 모든에 해당했을 때 이 px의 진리집합은 반드시 뭐일 때?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 된다는 얘기야. 참이 되는 조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번까지 하고 쉬게. 자,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해서 조건 px의 부정은 자,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x에 대하여 not p 이다. 자, 그래서 어떤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어떤 x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참이 되려면 자,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돼. 원소 하나만 있어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부정했다는 얘기는 P가 결국 공집합.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 모든과 어떤의 관계를 이해를 해보게. 자, 12번입니다. 모든 실수라고 그랬어, 모든. 자,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의 경우는 자, 먼저 부정을 할 건데 모든에 대해서 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뭘로 바뀌냐면 어떤으로 바뀌지. 모든을 부정하는 말은 어떤으로. 어떤 실수의 x에 대하여 자, 원래 주어진 문장은 x제곱이 x보다 크다야. 그러면 결론을 마지막에 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은 누구보다 x보다는 작거나 같다이다. 자, 이게 참이 되는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부등식을 이제 진리집합 찾기 위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져. 그러면 x 곱하기 x-1 하고 따라서 2차 부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어떤은 뭐라 그랬어? 하나만 참이 되는 x값이 존재해도 뭐다? 참이다 그랬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은 아니지. 0 이상 1 이하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문장은 뭐가 된다? 참이다. 즉 부정했을 때 뭐란 얘기야? 참인 문장으로 바뀌지.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 실수와 모든 실수는 전부 다 서로 같은 말이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니까 모든 실수 같은 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부정을 하게 되면 임의의 실수 x도 뭘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바뀌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 또는은 부정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 그리고로 바뀐다 그랬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는으로는 뭘로 바뀌고 그리고로 바뀌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값은 이거 하나네. 자,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는 이 자리야. 그러면 여기에 진리집합은 누구밖에 안 되냐면 0밖에 안 되지. 그럼 얘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뭘로 바뀐다? 참인 문장이다. 참이다 라고 읽어줘.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실수는 뭘로 바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로 바뀌고, 자,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야. 0이다를 부정할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0이 아니다. 자,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라 그랬어. 실수 전체를 두고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거 참이다 거짓이다. 결국 이 x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은 누구랑 같다? 전체 집합 U하고 같지. 그래서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여기네. 자, 여기를 뭐 해줘야 돼? 부정을 해줘야 돼.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모든이니까. 그래서 얘를 부정하는 말은 무슨 말로 바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하여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할 거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고라는 말은 누구하고 같은 말? 그리고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고는 뭘로 바뀌냐면 또는으로 바뀌게 되고 접속사가 x제곱 마이너스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거지. 수직선상으로 얘를 뭘로 2차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해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고, 얘는 x가 2보다 작다야.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 봅니다. 자, 하나는 x가 2보다 작다 여기가.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루트 2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 전체 집합이 되려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전체 집합이 진리집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리집합이라는 얘기는 x가 실수기 때문에 이 수직선 전체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얘네들 관계 보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실수자 수직선 전체가 표시돼야 한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바뀌게 되지. 자, 그럼 참고로 3번입니다. 3번. 3번은 부정하기 이전에 원래 문장으로 봤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 거짓.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 문장 자체로 봤을 땐 참 거짓. 제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 되잖아.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 그랬지? 그지? 자, 저기 있는 진리집합 만들 때 x값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0이 되게 하는 x값 있어 없어? 실수 중에는 없지? 그럼 이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잖아. 그럼 저 자체로는 뭐가 돼? 거짓이란 얘기지. 근데 자, 요거는 자,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 문장은.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 문장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명제는 첫 번째 뭐 해야 돼? 명제의 뜻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x값에 따라서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라던가 방정식, 이런 애들은 명제에 들어간다, 조건에 들어간다. 얘네들. 자, x 더하기 3은 4다. 이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차민이,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x 더하기 3은 4다. 자, 이런 애들은 조건이지. x가 1이면 참인데 x가 0이면 거짓이잖아. 또 자, 요런 식도 명제가 아니라 얘도 뭐가 돼? 조건이지.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이거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명제야, 조건이야? 연웅이 명제야, 조건이야? 지은이, 명제야, 조건이야? 구분하는 건 딱 하나야. 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됐다고 했다가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돼? 항상 조건. 반드시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면 뭐가 되고? 명제고. 그럼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연욱이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 찬민이 명제야, 조건이야? 혜연이 명제야, 조건이야? 자, 이 등식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럼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항상 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항상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거짓인 적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명제이고, 이 명제이면서도 어떤 명제가 된다? 참인 명제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 있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었을 때 그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반드시 어디에?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됐을 때 그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 라는 것. 자,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진리집합을 만드는 것은 항상 연습합니다. 명제의 참, 거짓 확인할 때. 일단 여기까지